최근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될 수 있는 팁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치님, 최근에 혹시 집 매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으로 집을 파는 분들을 위해서 집 파는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꼭 챙겨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될 수 있는 팁들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느냐, 팔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계약하기 전에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파는 사람, 매도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기 권리증. 그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게 뭐 집문서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법무사에서 다 이제 등기, 소유권 이런 등기까지 다 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 때는 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발급받는 거는 우리가 동주민센터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챙겨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매수인 인적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챙겨가지고 가면 이제 그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전주소가 나오게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아마도 부동산 중개사님께서 알려는 주시겠지만 저도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그죠? 맞아요. 다 알려주시긴 하지만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좋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상담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이제 집을 샀어요. 뭐 전세를 놓아야 돼요. 근데 소장님이 다른데 전세를 못 놓게 하시고 자기만 매물을 갖고 있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전세를 못 맞추게 이제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부동산 소장님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던 얘기가 다른 분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 때도 똑같은 게 정말 나랑 좀 잘 맞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팁을 좀 드리면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일일이 그런 부동산에 찾아가기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조금 전화를 돌려보는 게 좋아요. 몇 군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연락처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좀 돌려보고 내가 하는 질문에 좀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고 현재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 분위기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자상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전화를 돌려보다 보면 그런 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을 연락처랑 이렇게 받아놓고 다음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여기 조금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면요. 훨씬 좋은 소장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동중개를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나는 집을 팔려고 내놨잖아요. 그 내놓으면 부동산 연락이 와요. 이 집을 사고 싶어 한 사람이 있다. 그때까지는 이게 공동중개인지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소장님이 연락 왔으니까 뭐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갔어요. 현장에서 갑자기 그 매수인 측에 다른 부동산을 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공동중개다 보면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이 한 명이면 한 명이 컨트롤을 다 하면 소장님이 그 과정에 생기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공동중개가 돼버리면 특히 매도인이랑 매수인, 중개사가 다르면요.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를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집을 팔면서 가봤더니 공동중개였고요. 제가 조금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계약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사겠다라는 연락이 오면 혹시나 이게 공동중개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을 때는 정말 꼼꼼하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소장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좀 체크를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약할 때 보통 중도금 설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중개사님께서 전해주시거나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도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중도금은 사실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면 매수자,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내가 파는 입장이면 사실 이 중도금 설정을 하는 게 불리할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이제 파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팔 때보다 가격이 갑자기 막 몇 천만씩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매도 계약을 내가 파기를 하고 파기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돼요. 그걸 배액 배상이라 하거든요. 이 2배를 배상하고 이걸 깨더라도 내가 이걸 들고 가는 것이 이 집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중도금 설정이 안 돼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또 다르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매도자가 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괴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계약금의 2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이요. 매매가가 지금 이 지역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분위기 좋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설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을 하면 함부로 파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게가 확실히 실리는 거고 이 중도금을 언제 뭐 우리가 뭐 설정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해야 되고 이건 다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를 하든 이걸 언제 하든 합의할 수 있고 보통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하고 매도인 뭐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평균적으로 이만큼 설정한다 이런 금액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크게 이거는 설정된 금액은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번째로는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계약서 상에 보면 매매 대금이랑 뭐 지불 요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날짜, 금액 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파는 입장이라 했을 때는 이 특약사항에 현재 집 상태, 뭐 수리 여부, 이사 날짜, 잔금할 때 정산할 관리비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특이하게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구축이다 했을 때 나는 이거 팔았는데 나중에 매수인 측에서 이것도 고장났다, 수리비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다 합의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수리할 게 있다 했을 때는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내가 매매 금액에서 조금 정산해 주겠다. 아니면 뭐 미리 잔금하기 전까지 수리를 해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특약에다가 넣고 그렇게 합의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특약 같은 거를 잘 챙겨야 되는데 계약하는 당일날은 항상 정신이 없어서 뭔가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전날에 중개사님께 양해를 구한 뒤에 내일 계약할 계약서 내용을 미리 받아보고 점검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소장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번거롭고 보통은 그 계약서를 당일날 작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만약에 그 계약 당일에 우리가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30분 전에 가는 거예요. 1시 30분 정도에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럼 좀 일찍 갔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는 소장님이 계약서 작성을 다 마쳤을 거고 거의 출력을 해서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슬쩍 가서 계약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이게 보면서 지금 특약에 있는 사항들 이런 거 보고 혹시나 조금 나에게 유리한 특약을 넣을 수 있다면 좀 얘기를 해가지고 넣으시면 훨씬 좀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항상 계약을 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미리 가서 얘기도 하고 특약도 보고 계약서도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집을 파니까 잔금이랑 소유권 이전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잔금하는 날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잔금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장님께 알려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대출이 있다, 대출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출금은 잔금 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법무사에서 다 확인을 해주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잔금하는 날 만약에 나는 못 간다. 정말 급한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법무사에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무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데
만약에 난 대출금이 있어요. 매도자인데 대출금이 있다 했을 때는 잔금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대출금 상환하는 계좌 같은 경우에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통은 본인이 꼭 확인해야 돼요. 본인이 전화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지 그 계좌와 그리고 상환할 정확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급한 일이 있다 했을 때는 미리미리 내가 그 계좌랑 상환할 금액 같은 거 파악을 해가지고 법무사에 알려주시면 조금 원활하게 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은 보통 잔금일 전에 법무사분과 약속을 잡아서 함께 일 처리를 하는지 법무사님을 섭외하는 과정이랑 일 처리하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근데 법무사는요, 매수자 측에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매수자가 정한 법무사가 이 아까처럼 뭐 만약에 매도자가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환하고 그런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일단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집을 사는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면 보통은 그 은행에서 연계가 된 법무사를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무사가 이제 대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관련된 걸 해야 되고, 그럼 그분이 같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것도 같이 처리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부동산에서 본인들이 잘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견적이 이 법무사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게 싫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게 좋긴 하죠. 요즘에는 법무통 같은 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내가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제 법원 근처에 가면 법무사 사무소가 많아요. 그런데 좀 연락처 파악해가지고 몇 군데 견적을 조금 보내달라 해서 그렇게 좀 비교를 해서 좀 괜찮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무사는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금 때 뭐 관리비 같은 거 정산을 한다거나 뭐 소유권 이전 서류 전달을 하고 뭐 시설물 인수인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법무사랑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맞게 우리가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파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집을 파는 사람이랑 집을 사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게 서로 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집이잖아요. 근데 또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본인 집을 사야 되니까 더 꼼꼼하게 집을 볼 수도 있고 조금 뭐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서로 이렇게 조금 양보하면서 잘 계약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